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던진 이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제 73번째 생일이었고 남편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꽃다발을 사다 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4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48년. 제가 성우를 낳아 기르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데려온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평생 궁핍하게 살았다 해도 자식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할 줄이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저릿 아픕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73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73번째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동식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새벽부터 뭔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니 아침 먹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생일에 뭔가 특별한 걸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시장이나 갔나 보다 했죠. 한참 뒤에 동식 씨가 돌아왔는데 뒤로 손을 감추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라며 꽃다발을 내미는 거예요.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가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웬일이에요? 하며 웃었지만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을 살아도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던 사람이 73살 먹은 마누라한테 꽃을 사다 주다니요.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 하며 민망해하는 동식 씨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라고 했더니 동식 씨도 쑥스러워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점심때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태준이랑 미나랑 같이 내려갈게요. 저녁은 저희가 차려드릴게요. 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다니 그것도 며느리랑 손자까지 데리고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반가운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성우야, 회사 일 바쁘잖아. 괜찮아요.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말하는 성우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너무 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억지로 밝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게 기뻐서 별 생각 안 했어요. 오후 내내 부산을 떨며 준비했습니다. 동식 씨랑 같이 시장에 가서 성우가 좋아하는 갈치랑 새우를 사고 태준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잔뜩 샀어요. 미나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냥 평소처럼 나물 반찬 몇 가지만 더 만들었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성우가 태준이 손을 잡고 서 있고 뒤에 미나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자가 훨씬 커 있더라고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성우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왔어요 하고 가볍게 인사했을 텐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인사하나 싶었어요. 미나는 쇼핑백을 들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어요. 표정이 영 별로더라고요. 뭔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멀리서 고생했구나. 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미나가 신발을 벗으면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낡았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저희 집 현관을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48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 오래된 건 맞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내왔는데 미나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하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까지. 하며 받아서 열어봤는데 손목시계였어요. 그런데 딱 봐도 싸구려 같은 시계더라고요. 배터리로 도는 플라스틱 시계였어요. 고마워, 미나야. 했더니 미나가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쇼핑백을 뒤적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훨씬 큰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오빠, 이거 어때요? 하면서 성우한테 보여주는데 명품 핸드백이었어요. 상표를 보니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와, 예쁘다. 성우가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쇼핑백에는 시어머니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준 시계는 그냥 때우기용이었고요.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녁을 먹기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이랑 새우전, 미역국,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정성껏 만든 거였는데 미나가 젓가락을 들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시골 음식은 정말 못 먹겠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48년 동안 이 음식으로 남편이랑 아들을 키웠는데 시골 음식이라니요. 미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성우가 말렸지만 미나는 계속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는 건데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동식 씨가 젓가락을 툭 놓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않나? 아버님, 그게 아니라. 미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싸해졌어요. 태준이가 눈치를 보며 할머니 음식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이 엎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로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성우는 계속 미안하다는 표정이었고 미나는 억지로 몇 젓가락 먹더니 배 불러요라며 숟가락을 놓았어요. 9시쯤 되니까 미나가 일어났어요. 오빠, 우리 가요. 내일 태준이 학원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제가 물었어요. 하룻밤 자고 가지 그러나? 아니에요. 서울 올라가서 할 일이 많아요. 미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성우가 엄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라고 했지만 미나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미나가 중얼거렸어요. 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못 들었는지 태준이랑 인사하고 있었고 동식 씨는 안에 있었고요. 미나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평생 첫 번째로 받은 꽃다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미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48년 동안 성우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저귀 빨고 밤새 열 내릴 때까지 간병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들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저를 거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 생일날에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동식 씨가 처음으로 사다 준 꽃다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미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거지라니요. 제가 거지라고요? 48년 전 25살의 성우를 낳고 기저귀 빨면서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식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그을려도 아이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학용품 하나하나 아껴가며 사줬어요. 다른 아이들이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닐 때도 저희는 시장에서 산 가방이었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좋아하던 성우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비가 부족해서 제가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더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성우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갔고 졸업하고 나서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학 등록금도 빚을 얻어서 대줬습니다. 성우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야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렇게 성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거의 다 신랑 신부가 했고 저희는 간단한 예물 정도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거지라고요? 평생 돈 없는 거지라고요? 새벽 4시쯤 되니까 동식 씨가 깨어났어요. 잠이 안 와? 응. 계속 생각이 나. 뭔 생각? 미나가 한 말 있잖아.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들었어. 문 닫는 소리가 크더라. 들었어? 응. 화가 나더라. 저는 동식 씨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성우도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결국 미나 편이라는 뜻 아닌가요? 성우도 들었을까? 모르겠어. 근데 들었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 자기 마누라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에게는 저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알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미나가 음식에 대해서 실례한 말을 했잖아요. 제가 혼냈어요. 아, 그래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미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스트레스? 아, 그게 요즘 태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저희 집은 그대로고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결국 돈 이야기네요. 교육비, 집값, 돈 걱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거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이해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성우야. 네, 엄마. 엄마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야? 뭔 소리예요? 왜 갑자기 거지라고 하던데? 성우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들었잖아. 저는 못 들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거짓말하는 건지 정말 못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 물론 기억하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미나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장 사과시켰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과시켜. 네, 알겠어요. 미나한테 말해서 꼭 사과 전화드리게 할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미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성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나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그런데 직접 전화드리기가 좀 어색해서. 어색하다고요? 거지라고 욕은 쉽게 하면서 사과는 어색하다고요? 그럼 언제 사과할 건데?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가서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 주말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성우가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아, 미나가 감기에 걸려서요. 나으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감기라니요. 핑계도 참 가지가지네요. 한 달이 지나도 미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우도 미나도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동식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성우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아. 뭔 소리야? 이번 일만 봐도 그래. 자기 마누라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도 제대로 사과도 안 시키잖아.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미나 말만 듣고 그때부터 저는 성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고 성우가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성우가 계속 돈 이야기만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저희 집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태준이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엄마, 미나가 차를 바꾸고 싶어 해요. 요즘 나온 차가 연비도 좋고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 돈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이 3억 정도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팔고 집을 팔면 그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원래는 성우한테 다 물려주려고 했어요. 저희가 죽으면 어차피 성우 것이 될 텐데 미리 줘서 집도 사고 아이 교육도 시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성우에게 그 돈을 줘야 할까요? 결국 미나가 쓰게 될 텐데 저를 거지라고 부른 그 여자가 제 돈을 쓰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동식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유언장 다시 써야겠어. 왜? 성우한테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 동식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어떻게 할까? 기부하자.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우리가 쓰자. 좋은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성우는 이제 다 컸으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죠.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미나의 그 말이 오히려 제 눈을 뜨게 해준 셈이었어요. 저는 평생 성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동식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기존 유언장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재산 상황을 정리해 보니 집과 반찬 가게,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까지 합쳐서 약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분배하고 싶으신지요? 동식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절반은 기부하려고 합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둘이 쓰다가 죽으면 그것도 기부할 예정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은 안 계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아드님 몫은 없어요. 아, 그런데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상속포 기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날 오후에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60%는 동행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 아동지원에 사용하고 40%는 저희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 후 역시 기부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동식 씨와 이야기했어요. 성우한테 언제 말할까?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말하자. 화낼 것 같은데. 화를 내든 말든 우리가 정한 일이야. 목요일에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미나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한 달 넘게 기다린 사과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 와라. 몇 시쯤 갈까요? 언제든 좋아. 토요일 오후 2시쯤 성우가 혼자 왔어요. 미나랑 태준이는? 미나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다음에 꼭 와서 사과드리겠다고 했어요. 또 핑계였어요. 감기, 몸이 안 좋다, 바쁘다. 핑계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성우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럼 언제 올 거야? 태준이는 왜 안 왔어? 이런 말들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그래라고만 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 네. 저희 동네도 평당 1,000만 원씩 올랐어요. 이럴 때 집을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작이네요. 돈 이야기. 성우야. 네.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성우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유언장을 새로 썼다. 유언장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끝에 결정한 거야. 무슨 내용으로요? 동식 씨가 말했어요.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부요? 전부 다요? 응. 절반은 바로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쓰다가 죽으면 기부할 거야. 그럼 저는요? 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 컸잖아.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기부를 한다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넘게 생각한 거야. 무슨 일 때문에요? 미나 때문인가요? 미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성우야, 엄마한테 돈만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집값 이야기, 학원비 이야기, 차 이야기만 하잖아. 그건 뭐야? 성우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나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제대로 사과 한 번 못 받았어.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도 계속 핑계만 대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미나랑 이야기해서 꼭 사과시킬게요. 이제 안 받아. 엄마. 성우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 돈이 없으면 연락도 안 할 거 아니야? 성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를 사랑해서. 사랑?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거지라고 부르는 여자랑 살고 있으면서 성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제가 미나를 혼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너의 마음이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우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태준이도 있잖아요. 태준이는 내가 키워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야.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집을 팔면 더 작은 집으로 가야 해요. 또 돈 이야기네요. 그럼 작은 집으로 가든지. 엄마,
성우야, 일어나. 엄마, 제발. 일어나라고 했어.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없어. 이유라도 제대로 들려주세요. 저는 성우를 바라봤어요. 48년을 키운 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남같이 느껴졌어요. 성우야, 엄마가 언제부터 ATM이 됐어? 무슨 소리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기계 말이야.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만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미나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정말 못 들었어요. 들었어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미나가 더 중요하니까. 엄마. 성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성우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돌아가.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성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가 할 거야. 성우가 나간 후 동식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 응. 시원해. 정말 시원했어요. 48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성우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동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우 녀석, 화가 많이 났나 봐. 화날 만하지. 평생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없어진다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더 실망스러워. 동식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성우가 걱정됐나 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4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열흘 후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성우야, 엄마 결정은 끝났어.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말자. 성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우리 식대로 살 거야. 부산에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야.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춘천으로 생각하고 있어. 춘천이요? 왜 그렇게 멀리?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성우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하겠지. 저도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건 내 맘이야. 그 후로 성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8년 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성우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가족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행복했던 시절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동식 씨가 오래된 앨범을 들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성우가 돌잔치 할 때 사진이었어요. 빨간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성우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가져가자.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집을 내놓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부산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반찬 가게도 단골 손님이 사겠다고 해서 쉽게 정리됐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3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다시 만나서 기부 절차를 진행했어요.
2억 원은 동행재단으로 기부하시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춘천에서 생활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직접 관여하고 싶어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좋은 생각이세요. 기부자가 직접 참여하시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춘천에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생각했는데 동식 씨가 작은 전원주택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살 건데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곳이 좋겠어. 그래도 될까? 나이가 많은데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해보자. 죽을 때까지 뭔가 하면서 살아야지. 춘천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집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마당도 넓었어요. 뒤쪽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서 고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자. 그래, 좋겠다. 부산을 떠나는 날 성우가 왔어요. 택시에서 내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춘천집 주소를 적어줬어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 성우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끝난 일이야. 미나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안 해도 돼. 이미 상관없는 일이야. 성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그렇게 저희는 부산을 떠났어요. 48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어떨 줄 알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춘천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동식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응. 우리 둘이서. 그날 밤 낯선 집에서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재단 일을 시작했어요. 춘천 지역의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을 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도운 아이는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교 3학년 민지라는 아이였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는 재혼해서 떠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민지네에 찾아가서 학용품과 생활비를 전달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민지가 새 책가방을 메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우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순수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동식 씨와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 하니까 보람 있다. 그러네. 성우한테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 우리 결정이 맞았나 봐. 그때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춘천 생활은 어때요? 좋아. 공기도 좋고. 뭐 하며 지내세요? 재단 일하고 있어. 재단 일이요? 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돕는 일. 성우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그런 일 하시는군요. 보람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엄마, 성우야, 너도 태준이 잘 키워라. 아이들은 부모 사랑이 제일 중요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성우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춘천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동식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춘천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성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많이 어두웠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성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 그게 성우가 말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네, 저도 포함됐어요. 성우가 해고당했다는 뜻이었어요.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번 주부터요. 퇴직금은 받았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괜찮다.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엄마, 뭐야?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성우야, 엄마가 뭘 도와줘? 잠깐만이라도 생활비를. 안 돼. 엄마, 제발이요. 태준이도 있고 미나도 있고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성우야, 엄마는 이미 내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성우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식 씨가 물었어요. 성우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잘렸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여보,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우리가 도와주면 성우는 평생 의존할 거야. 동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한 달 후 성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경매? 네. 대출이 너무 많아서 월급이 없으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취직은 안 했어? 이력서는 넣고 있는데 요즘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나이도 많고 45살이면 재취업이 쉽지 않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태준이가 학교도 옮겨야 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태준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도와주면 성우는 계속 의존할 거예요. 성우야,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 정말 냉정하시네요.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그 후로 2달 동안 성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춘천에 사는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 혹시 아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성우가요? 왜요? 아니, 시내에서 일용직 하는 사람 중에 부산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영희 씨 아들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우가 춘천까지 왔다는 뜻일까요? 어디서 일한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이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이라니. 성우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성우가 정말 춘천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동식 씨와 이야기했어요. 성우가 춘천에 있는 것 같아. 정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하고 있다는데 왜 연락을 안 하지? 창피해서 그러겠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일주일 후 재단 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성우를 봤어요. 건설 현장 앞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야위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켜봤어요. 성우는 김밥 하나를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옷도 낡고 얼굴도 햇볕에 타서 까맣게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성우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더 지나서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춘천에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 계셨어요? 응, 봤어. 언제요? 한 달 전에. 성우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왜 그냥 지나가셨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들겠지. 미나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 네.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미나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성우야, 미나는 내가 잘 나갈 때만 좋아했던 거야. 엄마, 지금 힘들다고 떠나려는 여자야. 그런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태준이는 내가 키워야지. 제가 지금 뭘로 키워요? 일용직해서 번 돈으로. 성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성우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엄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왜요? 왜 도와주실 수 없어요? 너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하니까. 엄마는 정말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야. 사랑이야. 성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응. 내가 혼자 서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 후 성우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미나와는 결국 이혼했고 태준이는 미나가 데려갔어요. 성우는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가끔 시내에서 성우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성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술 끊었어요. 그래?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잘했어.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무슨 일? 재단 관리 일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재단 관리 일이라니. 혹시 어느 재단? 동행재단이요. 아이들 돕는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 재단이었어요. 성우가 우리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성우야. 네. 그 재단이 엄마가 만든 거야. 성우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요? 응. 엄마 돈으로 만든 재단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 몰랐어요. 알겠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성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때서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성우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알겠어요.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해. 네,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식 씨가 말했어요. 성우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래.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 우리 결정이 맞았구나. 응. 힘들었지만 잘한 것 같아. 성우가 재단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비록 부모와 아들이 아닌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였지만 그래도 제가 성우를 지켜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성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른 것 같아서 기뻤어요. 성우가 재단에서 일한다는 걸 안으로 저는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재단 직원들을 통해 성우 소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재단 사무국장인 박 선생님이 보고해 주었어요. 김성우 씨, 정말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출근도 제일 먼저 하시고 아이들 만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술은 안 드시나? 네, 완전히 끊으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다른 직원들이 맥주 마실 때 혼자 우유 드시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성우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해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특히 따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우가 자기 아들 태준이는 제대로 못 키웠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니. 어느 날 성우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학교 2학년인 준혁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박 선생님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준혁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요. 왜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준혁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부모는 모두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폐지 줍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성호 씨는 뭐라고 해요? 아이를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성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건 오랜만이었어요. 재단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사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준혁이 일로 연락드렸어요. 들었어. 학교를 그만둔다고? 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아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수술비만 800만 원이라고 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죠. 재단에서 지원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준혁이가 싫어해요. 자꾸 도움만 받을 수 없다면서. 자존심이 센 아이인 것 같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요. 성호 씨 생각은 어때?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성우가 개인적으로 돕겠다고요? 지금 고시원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사는 성우가. 성우야, 너도 여유가 없잖아. 괜찮아요. 제가 야간 일을 더 하면 되니까.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성우라면 자기 일도 처리 못하면서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해봐. 정말요? 응. 대신 무리하지는 마. 감사합니다. 그 후 성우는 정말 밤에 추가로 일을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재단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한 달 후 성우가 준혁이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연락했어요. 800만 원 다 모았어요. 정말? 어떻게? 야간이라고 제가 모아둔 돈도 보태고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준혁이는 성우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박 선생님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준혁이가 성우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기적인 성우가 아니라 정말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성우가 재단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아이들이 성우 주변에 둘러싸여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성우가 웃으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성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그날 밤 동식 씨와 이야기했어요. 성우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더라.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성우는 평생 철이 안 들었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잘한 일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였어요.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는데 성우가 산타클로스 역할을 자원했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김성호 씨가 산타 수염 달고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완전 신났어요. 특히 준혁이가 성우 아저씨가 진짜 산타예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선물은 뭘 준비했대요? 아이들 각자가 원하는 걸 다 조사해서 하나씩 준비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자기가 사비로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성우가 자기 돈으로 아이들 선물을 샀다고요? 지금도 고시원에서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는데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성우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새해가 되고 성우한테서 안부 인사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건강해? 네, 건강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보람 있는 일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뭐가 고마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성우야. 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다고 했잖아. 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라.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식 씨가 말했어요. 성우한테 직접 만나자고 하지 그래.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성우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이미 충분히 변했잖아. 아니야. 아직 더 지켜봐야 해. 사실 저도 성우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우가 정말 완전히 변했는지 더 확인해야 했거든요. 봄이 되어서 태준이가 성우를 만나러 춘천에 왔다고 했어요. 이혼한 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박 선생님이 그 모습을 봤다면서 말해줬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태준이가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금세 아버지한테 안겼어요. 성우는 어땠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이 머리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 좋은 아빠가 될게 하면서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성우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동식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성우를 만나도 될 것 같아. 정말? 응. 충분히 변한 것 같아. 언제? 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정말 제 아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처음으로 재단 사무실에 직접 갔어요. 성우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우가 아이들 6명과 함께 앉아서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녕, 성우야.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성우 아저씨, 이분 누구예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성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야. 와,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야, 잠깐 이야기할까? 네. 저희는 사무실 한켠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2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성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야위긴 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건강하고요. 고시원 생활은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쌓인 시간이 느껴졌어요. 성우야, 엄마가 미안해. 네. 너를 너무 매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그래. 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셨다면 저는 평생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ATM처럼 생각했어요. 미나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사실 전 다 들었어요. 들었어? 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비겁했어요. 어머니보다 미나가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성우야. 네. 엄마도 미안해. 너무 차갑게 대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성우야, 이제 집으로 올래? 집으로요? 응. 춘천 집으로. 우리랑 같이 살자.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어머니. 성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혼자 살고 싶어요. 왜?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요. 지금 어머니께 기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워요. 성우의 말에 감동했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게 맞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1년만 더요. 1년 후에는 꼭 집으로 갈게요. 알겠어. 그날부터 저희는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우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성우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준혁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정말? 네. 자기도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 기특하네. 민지도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꿈이 선생님이래요. 성우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성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태준이가 방학 때 여기 오고 싶다고 해요. 정말? 네.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나가 허락해? 처음엔 반대했는데 태준이가 계속 조르니까 허락했어요. 잘 됐네. 할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 와? 다음 주에요. 2년 만에 보는 태준이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태준이는 키도 훌쩍 컸고 표정도 의젓해졌어요. 할머니, 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어머, 우리 태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보다 크겠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태준이와 함께한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성우도 휴가를 내고 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태준이가 떠나기 전날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바빴는데 지금은 저랑 놀아줘요. 좋아? 네,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서 기뻐요. 태준이가 떠난 후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태준이 때문에 미나와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 양육권 이야기요. 태준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미나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태준이 마음은 어때? 저랑 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성우는 약속대로 고시원을 나와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태준이도 아빠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미나가 재혼하기로 하면서 태준이를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저희는 사대가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동식 씨와 저, 그리고 성우와 태준이. 성우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했고 태준이는 춘천 초등학교로 전학 왔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어했지만 금세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태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성우는 재단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뭐에 대해서? 나의 꿈이요. 저도 아빠처럼 어려운 친구들 돕는 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태준이를 보면서 성우가 뿌듯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행복했나요? 그럼 너도 태준이처럼 예쁜 아이였어.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동식 씨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그래. 힘들었지만 잘한 것 같아. 성우가 정말 많이 변했어. 응.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고. 창밖으로 보니 성우가 태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웃으면서 공을 차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그때는 성우가 태준이와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거든요. 이제 성우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미나가 했던 그 말은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하지만 이제는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태준이가 할머니하며 달려오는 소리, 성우가 어머니하며 인사하는 모습, 동식 씨와 함께 손자를 바라보는 시간들.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결과예요. 48년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